지난번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백악관 로즈 가든입니까? 가든에서 이 한미 정상이 기자회견문을 각자 발표하기 직전에 화면이 이제 카메라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뭐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부분이 화면에 다 잡혔는데요. 한국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엄지척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 기자들한테 회담이 잘 되었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겠죠. 계속 엄지척하는 장면이 잡혔고, 한국에 아마 이 청와대 실장 같은 사람들은 입이 반쯤 열려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이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회담을 하러 갔다가 한마디로 대승리를 하고 온 것처럼, 회담으로서 원한 걸 다 얻고 온 것처럼 활짝 열린 얼굴이었는데요. 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표정 관리를 안 하고 저렇게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돌아와서도 이제 이 엄청난 성과를 얻어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통령 성명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그걸 또 G20 끝나면 연설도 하고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미 효과를 가지고 지금 장사를 상당히 하고 있고, 언론은 악수한 이야기, 김정숙 여사 옷준 이야기, 더 나아가서 만찬 이야기, 비빔밥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 보태는 거는 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백악관의 소파가 흔들리고 탁자가 넘어질 뻔하고, 그 다음 스탠드가 넘어지려는 걸 백악관의 한 직원이 바로 잡고, 이러면서 이 트럼프가 뭐 경로를 했다. 왜 그러냐 당신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로를 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정도만 에피소드로 또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고 적지 않고 대한미국이라 적은 어떤 방명록에 있어서 그것을 무슨 심지어 누군가는 조작을 했다. 즉 뒤에 니은자를 갖다가 없애서 어색하게 미자로 되어 있다. 이랬는데 그건 청와대가 사실이 맞다.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좌우간 이 모든 것들이 비본질이고요.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유리하건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불리하건 관계없이 이런 거는 전부 비본질이기 때문에 쓸어내버리고 본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이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사드가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자, 처음부터 한국은 이걸 빼기 위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6월 초에 미국을 갔다 왔지요. 자,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상황이 좀 더 악화되니까 당시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 있던 시점에 한국에서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비밀리에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를 매듭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시점을 보면요, 6월 15일쯤 갔다는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할 겁니다. 6월 9일날 트럼프가 그 코미 전 FBI 국장이 TV에 나와서 청문회를 할 때 동시간에 국무국방장관을 불러서 TV에 이 한국의 사드 이 배치 연기라는 자막이 나니까 양 장관 앞에서 경로를 했다라는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고, 그날 또 이 주말을 거치면서 12일날 주한미 이사단 환성 콘서트가 의정부에서 열리려 했는데 가수들이 좌파들의 압박에 굴복함으로써 콘서트가 연기됐고, 그리고 13일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사령부를 급히 방문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말로는 청와대에서 10일쯤 사드 배치는 확실하다라고 급히 입장을 발표했지만은 불안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경로했다고 6월 9일 알려지자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마스터 NSC 보좌관에게 그리고 매트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실장이 언론 보도나는 걸 믿지 말고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을 했고, 미국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해 줄 수 있겠냐고 요구를 했고, 이에 9일 청주반에서 이렇게 정의용 실장이 브리핑을 해서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15일을 전후해서 외교부도 모르고 주한 미 대사관도 모르게 정의용이 미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맥마스터 NSC 보좌관 집으로 찾아가서 맥마스터 포틴저 등과 더불어서 5시간에 걸친 마라톤 대화를 했고, 펜으로 그림과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사드 배치에 관련한 우리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맥마스터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트럼프에게 보고했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국에 사고친 사람들, 주로 미국에 이런 데 대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으로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런 정의용의 설명이 백악관을 거쳐서 의회에도 전달됐고, 그 덕에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도 제외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의회 관계자들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자, 그림을 그려서 도표까지 해서 설명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여전히 올해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용은 미국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를 상하원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도 사드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잘 믿지 못하겠다. 앞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지켜보고 우리는 입장을 밝히겠다. 믿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장은 연말까지 배치해라는 건데, 한국은 절차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따지면서 그래도 사드 배치는 한다 하고 미국의 입장도 반영한다 했으니, 그 문제에서 정말로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방미 전에 슬쩍 떼우고 넘어가려고 말장난을 한 것인가 지켜보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속은 게 아닌가 하는 불만들도 벌써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의용이 맥마스터에게 설명한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마디로 이 우리의 입장, 즉 그림과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미국 측에 설명해준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군사기밀이라고 말할 저는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군사기밀이라서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고 누락을 했다고 그러고, 원래는 올해 말까지 1개고 나머지는 5개는 내년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청와대가 다 공개했으니까 이제 와서 청와대가 이런 사항을 군사기밀이라고 말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백악관은 다 알고 미국의 의회도 다 아는 일을 한국 국민들과 한국 언론만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밝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밝히지 않고 대충 넘어간다면
저는 그야말로 한국에서 좌파들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한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하는 말 다르고 한미연합사 가서 하는 말 다르고 미국 의회 가서 하는 말 다르고 더 나아가서 성주 사드 주민한테 하는 말 다르고 그야말로 사드를 가지고 2중, 3중, 4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저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G20에서요. 여러 가지 회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중 회담도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미일 회담도 또 한중일 회담도 잡힐 수 있습니다. G20라는 장을 빌어서 거기에 참여한 정상들끼리 짧게라도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잡혀질 수 있는데요. 자, G20 가서 한국이 중국한테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고 사드에 대해서 한국이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이 요구하는 8월 말 정도까지 올 연말까지 사드 6기가 전원 배치된다라는 약속을 한국이 해주길 바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이 어떻게 미국한테 말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의회에서는 사드 배치가 안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이야기가 의원 입에서 나왔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은 중국 은행이 북한과 거래했다라는 입장으로 제재에 들어가는 이 방콕 델타 아시아 이후에 10년 만에 강력한 중국 은행 제재에 착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미중 관계는 미국이 너네들을 믿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네들은 결국 우리를 때리고 사기를 쳤다고 공격을 하는 모습이 지금 노출되었습니다. 미중 관계가 최근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방미 중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요 몇 달간에 제가 볼 때 한 8월까지 2달 안에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은 재점화되어서 한국 측이 미국을 속였다라는 논란까지도 벌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소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저는 미국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정의용이 공개하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을 상대로 그때그때 사드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또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사드를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놓고 미국에는 정상회담 직전에 한쪽에서는 문재인이 가서 한참 미국을 들쑤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정의용이 몰래 가서 미국에게 사드 배치가 이상이 없다고 설명해서 완벽하게 납득을 시켰다고 마치 외교적 성과처럼 자아자찬하면서 스스로 공개했으니 그 외교적 성과가 뭔지 국민도 좀 압시다.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사드로 혹시 판이 깨어지면 그때 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판을 깨게 만들었는지도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이렇게 적자로 마무리된 부분에는요. 그동안에 사드를 둘러싸고 너무 많이 내뱉어 놓은 말들이 화근이 되어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 이번에 또 미국에 가서 비밀리에 사드를 수습하기 위해서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해줬는지 또 나중에 이렇게 해준 약속이 나중에 또 발목이 잡혀서 한미관계가 사단이 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벌써 미국 의회에서도 이 일이 좀 시끄럽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